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Be a writer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짜릿한 날 두려운 모든 게 설레게 I'm sky high, oh my god 사소한 건 다 아득해져 Wow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m on fire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Be a writer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ire I hope you be so my dreams come true 제일 작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Be a writer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아이브 IM 듣고 왔습니다. 오늘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소장님과 함께하는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가요? 푸르름이 남다릅니다. 5월을 잘 즐기고 계시죠? 에이, 설마 저번 어린이날 연휴에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이 서운하셨다고 5월이 우울하게만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5월의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노래로 시작합니다. 엘리가 부릅니다. 장미의 미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마음만 졸였었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손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 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김연아 소장님 DJ처럼 음악 소개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참 빨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진데요. 사실 우리 세종 사람들 그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명 DJ 같습니다. 아, 목소리 들으면 표신할까봐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네.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누군지, 누가 누군지. 네,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들도 세종 사람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그런데 장미의 미소로 시작을 해주신 거 보니까 왠지 오늘 주제가 장미인가요? 그럼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장미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저 장미 좋아합니다. 네, 장미 정말 좋아하는 꽃이죠. 그러니까 꽃다발 하면 항상 장미. 그런데 맞아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하고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사용했을까? 또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 장미 백송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상자에 막 맞아요. 네. 저는 못 받아봤어요. 아, 제가 드려야 되나요? 표정이. 궁금하죠? 네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장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것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라고 하는데 아, 이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네, 오래됐죠. 네. 굉장히. 오.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고대 바빌로니아, 뭐 고대 페르시아, 뭐 고대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미가 재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벽화의 그림으로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장미의 첫 번째 그림이 프레스코인데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진 거예요. 네.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5장의 꽃잎이 달린 페니키아 장미를 그대로 그리지 않았고 6장 꽃잎의 중심부가 오렌지색, 황금빛 장미를 그렸다고 합니다. 아, 그럼 뭔가 의미를 담아서 그렸겠네요. 그랬겠죠? 그럼 예전에는 원래 5장 꽃잎이었는데 자기가 한 장을 더 추가해서 좀 상상의 의미를 담아서 그렸나 봐요. 아,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신기하네요. 장미 예전에 그런 벽화 그림도 남아 있고요. 네, 그랬죠. 우리 고대 신석기, 구석기의 그 벽화들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동물 그림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식물 그림도. 네네. 네, 와, 그렇죠. 네. 장미하면 또 우리가 영국의 장미 전쟁.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내용과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도 장미 전쟁 유명한 전쟁들 해서 오랫동안 했다. 뭐 한 맞아요. 30년 네네. 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왕이 다툼이다. 그 정도? 네. 그 왕위를 다투던 요크가하고 랭커스터가가 제각기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달고 30년 동안 전쟁을 지속했는데 결국 양가가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섞은 문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장에 있는 튜더 장미는 화합을 의미하는데 이후 이 장미가 잉글랜드 상징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철 피는 그런 유럽 장미, 그 요즘 막 매년 봄철 되면은 유럽 장미가 많이 수입이 되어 들어오거든요. 그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이제 패권을 쥔 이후인데 특히 이제 화려한 큰 대륜의 사철 피는 장미를 프랑스 장미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19세기 후반이었어요. 그 18세기 이전의 장미를 이제 뭐 고대 장미 그렇게 부른다면 그 19세기 이후의 장미를 뭐 현대 장미라고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장미는 기원전 야생의 장미가 향료나 약용으로 채취되었다가 차츰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관상용으로도 재배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미 생각하면 요즘에 피는 그런 류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그렇죠. 그럼 나폴레옹 때 19세기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큰 꽃을 피우는 것을 프랑스에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 고대 장미, 현대 장미 하니까 또 새롭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고대 장미의 뭐 불편함이나 그 약함, 병해충에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시같이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육종을 해가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장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조상님들 보면 와 되게 똑똑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장미가 지금도 이렇게 향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쵸?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죠. 근데 예전부터 향료, 약용으로도 또 사용이 됐었나 봐요. 오,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장미를 재배해서 로사 갤리카라는 이름을 붙였고 신랑 신부들은 장미관을 쓰기도 했고요. 로마의 귀족 여자들은 장미꽃을 찜질약으로 사용하면 주름을 없애준다고 믿었어요. 주름에 대한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저 다시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왜 주름 없애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미 말고 뭐 이렇게 주름 없애는 뭐가 있다고 이런 거 들은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에는 그 장미가 주름 없애줬다고 생각을 했군요.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키웠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일반 쓸모도 많고. 귀족들한테 이제 사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배를 해서 사용을 했겠죠. 그럼 뭐 화폐로도 사용하다시피 했다고도 하니까 돈 얼만큼 대신에. 와. 가치가 네네. 있었을지 가늠이 됩니다. 장미 용액으로 취기를 없애줄 것이라는 생각에 또 향기가 있으니까. 맞아.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향기가 네. 있으니까 포도주 마실 때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우리 가끔 영화 보면은 욕조에다가 장미 꽃잎 띄워가지고 그쵸. 좀 럭셔리해 보이는데 저는 맞아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아줌마가 되고 나서는 그 욕조 위에 이렇게 꼭 분위기가 되게 예쁜 여자 주인공이 되게 화려한 욕조 안에서 물 위에다가 둥둥둥둥 띄어가지고 목욕하는 장면 이런 거 보잖아요. 아줌마가 된 이후로는 저거 어떻게 치우지? 다 걷어내나 손으로? 저는 아가씨 때도 못했던 것 같아. 저도 못했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장미향, 샤워, 제는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전쟁에 승리한 그 군대는 거리에 발코니에 모인 군중들로부터 장미꽃잎 세례를 받기도 하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뭔가 그렇죠. 이렇게 꽃잎만 이렇게 흩날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네네. 군인들이 이렇게 막 걸어오잖아요, 마을로. 그러면 꽃잎을 이렇게 흩날려주면서. 네. 그리고 장미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부활을 나타낸다고 해서 장례식에도 사용되고 묘지에서 재배되기도 하였답니다. 야, 이건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우리나라는 네. 언제부터 흰 그쵸. 국화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조사해서 네네. 우리 가을에 또 한 편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또 기대감을 주시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이제 장미는 빨간색 장미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장례식장이나 묘지나 그런 데 거부감이 있는데 요즘은 장례 문화도 조금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그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꽃, 그러니까 색깔을 굳이 흰색으로 하지 않고 좋아했던 꽃, 뭐 그런 것들을
주변에 식재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감상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추세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꼭 흰색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하면 우리가 검정색 흰색만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떤 연예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나이 좀 드신 분인데 당신은 본인이 죽으면 장미를 놔달라고. 장례식장에. 그러면서 노래는 그 심수봉 씨의 그 백만송이 장미를 계속 켜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겠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장례식 나의 미래 나 죽고 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내가 뭐 나중에 죽으면 난 이렇게 내 장례식은 치러졌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생로병사, 인간의 삶이 태어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도 잘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나는 어떤 꽃을 놔달라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좀 고민해야 돼. 네네. 저도 어떤 꽃 놔달라고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렇죠.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시작된 그 천장부터 이렇게 늘어뜨린 장미 우리 알죠? 덩굴 장미들. 네네. 그래서 장미 아래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시기부터 그 네. 말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것도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천장에 장미를 매달아 놓고 회의를 한 데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에로스가 신화 이야기 에로스 아시죠? 네네. 에로스가 어머니인 아프로디테의 로맨스를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그 침묵의 신 하르포크라테스. 신 이름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헷갈려요, 저는. 히포크라테스인가? 나 이거 히포크라테스로 갈 뻔했어요. 자, 침묵의 신 하르포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침묵의 신 하르포크라테스가 에로스의 부탁을 수락하는 장미를 준 것에서 유래를 해서 네. 비밀을 지킨다는 그 서약의 의미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밀을 지켜주세요. 했더니 침묵의 신 내가 침묵하겠다. 약속의 증표로 이 장미를 주겠다. 그 뒤로 천장에 늘어뜨린 장미 아래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스토리인 거죠. 없으면 머리에 얹어서라도 장미 한 송이 얹어서라도 해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장미 주는 것도 좀 뭐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밌네요. 네, 꽃을 주고 받는 거나 이런 것에도 다 의미가 있고 그쵸.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노래 듣고 장미의 숨겨진 이야기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서영은의 장미, 박화요비의 장미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사랑할 땐 그래 안 보면 죽을 만큼 보고 싶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일 거래 그래서 정말 다 믿었어 사랑했다 거짓말 미안했다 거짓말 다신 울지 않겠다고 난 믿지 않을 거라고 가슴만 뛰면 전부 잊어버리잖아 사랑한 척하지만 미안한 척하지만 정말 너밖에 없던 그 바보 같은 시간 다시 또 후회하고 다짐해도 네가 좋아 yeah. 사랑도 날 위해 이별까지도 날 위해 그렇게 미안하면 왜 떠나가 헤어지자 네가 밉지 않은 내가 싫어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사랑한 척하지마 미안한 척하지마 다신 울지 않겠다고 난 믿지 않을 거라고 가슴만 뛰면 전부 잊어버리잖아 사랑했다 거짓말 미안했다 거짓말 정말 너밖에 없던 그 바보 같은 시간 다시 또 후회하고 다짐해도 네가 좋아 사랑했다 거짓말 미안했다 거짓말 다신 울지 않겠다고 난 믿지 않을 거라고 가슴만 뛰면 전부 잊어버리잖아 사랑한 척하지만 미안한 척하지만 정말 너밖에 없던 그 바보 같은 시간 다시 또 후회하고 다짐해도 네가 좋아 (1699년) 윌리엄 펜이 일부 장미들을 최초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는 18그루 장미를 가지고 들어왔고 백악관을 장미로 가득 채운 사람은 존 아담스였어요. 아, 윌리엄 펜이 가지고 왔고, 이제 백악관을 장미로 채운 사람은 존 아담스고요. 네. 장미의 변종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은 장미의 사용법과 아름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장미가 사실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있었다라는, 있었네요. 그렇죠. 오, 네. 인디언들의 신부들은 장미로 장식을 하였고 민간요법에도 장미를 약으로 사용하였어요. 네, 우리 아까 그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신부 이렇게 장식도 해주고 그 약으로도 사용했다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유럽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네요. 어쩌면 그들은 장미 사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딱 어떻게 연구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 너네도 써봐. 이렇게 알려지고 이게 아니라 각각 다른 전혀 알 수 없는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대륙 간의 연결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곳에서 자라나는 걸 보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합니다. 네. 야생 장미의 잎과 꽃의 그 지방을 결합한 혼합물로 입병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미 꽃잎으로 만든 가루를 이용해서 물집이나 열을 동반하는 상처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장미에 스며든 빗물을 아픈 눈을 씻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장미 줄기에 과육을 짜내어 종기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설마 이거 가지고 이대로 해보시지는 않겠죠? 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한번 짜서 눈 아플 때 한번 해봐야 되나 이랬는데 안 되겠죠? 말씀드리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네네. 사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약은 약사에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장미만 생각했을 때 장미 꽃잎, 줄기 뭐 이거 다 사용이 됐네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그런 다른 그 약초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약초들도 꽃을 사용하기도 하고 줄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열매를 사용하기도 하고 뿌리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부위에 대한 그 효능과 효과는 선조들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임상실험 하시면서 많은 그 어떤 게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탁월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네네. 저 클레오파트라 장미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클레오파트라는 장미 향수, 장미 목욕 등 생활 속에서 많은 장미 사용했다고 우리가 다 네네. 알고 있죠. 안 비밀이죠. 네. 네. 안토니우스가 자신 만날 때 본 많은 장미잎으로 인해서 자신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장미 냄새 맡을 때마다 자기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자신의 거처를 장미잎으로 가득 채우곤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 프로포즈 할 때 이런 의미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죠? 나만 그럴 수도 생각해. 나만 이 오랫도록 강한 기억하고 어디 지나가다가 장미향수 나무는 그 사람 생각하고 아니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똑똑했던 게 최근에 그 향기 테라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향을 맡으면 내가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 자기 브랜드 중에 색깔로도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특정한 향수나 향기를 이렇게 자기랑 연결시켜서 그 향을 맡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뭐 이런 마케팅도 많이 하잖아요. 세뇌 아닐까? 세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마케팅이 뭐 성공하면 세뇌 당한 거죠. 뭐. 그렇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좀 그런 내용인데요. 장미를 어떻게 다 이렇게 공수를 했을까? 이렇게 많이 재배도 하고 이랬겠네요. 그때는 뭐 따로 계급 사회였으니까 그쵸. 재배해라 그러면은 재배하고 있는 고위층이 걱정할 일이 권한이겠죠. 아니죠. 양반이 구해와라. 천민한테 이거 재배해라 그러면 재배할 수밖에 없던. 네. 특히 연애 때 그 당시 금액으로 1타랑? 현재 미화로 따지면 13,000달러. 그럼 하나로 얼마? 네. 계산 패스. 네, 모릅니다. 엄청 많다. 뭐 이렇게. 네, 엄청 비싸다. 네네. 아무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마루바닥에 약 1m 높이의 장미를 와. 깔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마루도 컸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에서 봐도 엄청 큰데. 그러니까 저희 집 마루 1m 채우는 것도 엄청 많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1m면 침대인데? 그러니까 침대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누우면 푹 들어가니까. 훗날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진 안토니우스는 옥타비누스에게 패해서 죽을 때 자신의 무덤에 장미를 뿌려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장미를 또 그렇죠. 야. 좀 생각이 달라져요. 이 시점에서 네. 그럼 나도 그럼 내 장례식에 나도 국화 말고 장미 놔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생기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빨간 장미. 저는 아직 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로 아시죠? 네로. 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는 축하연 때 장미로 목을 장식하기도 했고요. 장미관을 쓰기도 했고 장미 꽃잎으로 채운 베개에서 자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네로도 마찬가지로 마루에 장미를 뿌려놓고 생활을 했다죠. 네. 뭐 분수에서는 장미 향수 그 향이 막 뿜어져 나오게 하도록 했고 네. 그 연회에 쓰이는 술에는 장미 향이 들어 있었고 장미 무지 좋아했네요. 그니까요. 아니 근데 장미 향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계속 맡으면 사실 좀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안 그러시나요?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독한 꽃향기일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때도 장미향,
뭘 마실 때도 장미향, 마르면 생활공간도 장미향. 먹을 때도. 푸딩, 그러니까요. 네. 디저트 푸딩에도 장미 푸딩 아우. 나왔대요. 뭐 축하연에서는 손님들이 장미 향수를 섞어놓은 풀장에서 놀았고. 손님들은 좋았겠네요. 그쵸. 잠깐 맡아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그 고위직이잖아, 고위층이잖아, 귀족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5만 달러 상당의 장미를 와.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때 15만 그러니까요. 달러면 지금은 와우. 근데 이게 장미가 다 조달이 됐을까요? 온통 궁궐에 장미만 다 채워놔도 1m 높이로 쌓는 데만 해도 장미가 정말 수백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그렇죠. 오. 뭐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또 따로 있었겠죠. 상상이 안 되네요. 약탈했을까?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아까 나폴레옹도 왜, 가지고 왔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보다 주변에 약한 나라에서 공수를 해오거나 조공바치라고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우리의 추측입니다. 추측. 네, 그렇죠? 추측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상상.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장미가 있었나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장미라기보다는 찔레가 더 익숙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양 장미가 도입되기 전까지 장미라는 말은 장미 속에 그 찔레꽃, 해당화, 뭐 월계화 그렇게 부르는 말들이 있었어요. 삼국사기에 실린 뭐 신라시대 설총이 지은 화한계에는 장미가 아첨하는 미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이미 장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쨌든 그게 존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고려사에서는 한림별곡의 일부 가사를 소개한 내용 중에 홍모란, 백모란, 정홍모란, 홍작약, 백작약, 정홍작약, 어류옥매, 황색장미, 자색장미, 지지, 동백이 사이사이 꽃핀 광경은 어떠한가라는 구절에서 장미가 있었다라는 거, 장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죠. 조선 초기에는 그 강희안이라는 그 문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 원예서라고 할 수 있는 양화소록에서 화목을 구품으로 분류했는데 장미를 자태가 아리따고 아담한 자태로 표현했으며 가우라 부르며 5등급으로 분류했대요. 네. 그럼 장미가 상당히 높은 등급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9등급 중에 5등이면은. 그쵸. 네. 동국세시기에서는 봄날에 장미꽃을 따다가 떡을 만들어 기름에 지져 먹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장미꽃을 먹기도 했군요. 전 진달래만 먹는지. 네네. 그쵸, 그쵸. 진달래는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정말 여기저기 장미가 등장을 하네요. 그러게요. 저는 당연히 서양에서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생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 태종 2년에는 예문관이 있었죠. 예문관이 주최한 연회를 장미연이라고 불렀어요. 예문관에서 초여름에 장미가 피면 그 아래에서 장미연이라고 하고 장미배로 회음을 하였던 거죠. 술을 마셨죠. 연회 이렇게 뭔가 파티처럼 뭐 옛날 영어로 표현은 파티고 이게 한국어로 그러죠. 하도 파티란 말이 익숙해가지고 이게 임금님이 열어주는 잔치 같은 건데 이제 장미밭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장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저희 음악 듣고 이야기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다 먹다 선생님께 야단났던 일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걸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그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외로운 밤엔 나 홀로 걸어 내 가슴 속에 피는 한 입 떨어진 상처만이 남아있는 한 떨기 장미처럼 슬픈 내 영혼 그런 날 또 낮이 되면서도 잊혀진 지난 날 그리워 가슴에 뜨거운 마음도 나의 슬픈 그 장미 아하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시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아하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계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외로운 밤엔 나 홀로 걸어 내 가슴 속에 피는 한 입 떨어진 상처만이 남아있는 한 떨기 장미처럼 슬픈 내 영혼 그런 날 또 낮이 되면서도 잊혀진 지난 날 그리워 가슴에 뜨거운 마음도 나의 슬픈 그 장미 아하 밤에 피는 장미
장미는 또한 영적으로 모든 종교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경우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자라남으로 인해 자선과 순교를 의미하죠. 백장미는 동정녀 마리아와 연계되어서 순진, 청결, 정조 등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천국의 꽃이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 거죠. 천주교에서는 한때 줄에 장미의 열매를 매달아서 묵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천주교 믿으신 분들이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팔찌처럼 생긴 걸 묵주라고 근데 그거를 장미의 열매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 이집트인들에게는 장미가 육체적 욕망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종교적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장미는 생명수의 일부로 여기고 있고 중심에 태양이 있고 장미 꽃잎은 자연 속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다양함을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장미는 즉 그 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라고 한답니다. 아, 장미 모양으로 봤을 때 꽃잎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태양이고 그 잎이 자연과 좀 어우러져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다양성과 풍요로움과 그런 것들을. 이슬람교에서는 장미가 예언자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붉은색. 장미 십자 회원들에게 장미는 성령의 장미로 불렸고 하나의 원 또는 십자가가 새겨진 바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십자가 가운데에 장미가 있고 이 장미는 신성한 빛으로 여겨진다네요. 이렇게 장미는 역사 속에 많은 이야기만큼이나 사랑과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렸고요.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향기가 좋다, 뭐 약용할 때 약용 효과가 있다, 단순히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이 됐네요. 그런 장미를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전 장미는 그냥 선물 받는 선물 받는 걸로? 걸로만. 왜냐면 그 키울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좀 그래요. 요즘 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계 장미라고 해서 사계절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란다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가요? 네, 저도 집에 네. 사계 장미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장미는 온대성 상록 관목으로 햇빛을 많이 좋아해요. 적정 생육 온도가 24에서 27도, 뭐 야간 온도 15도, 18도 정도면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베란다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겨울도. 30도 정도 이상이면 꽃이 작아지고 꽃잎수가 줄어들고 잎이 작아져서 엽색도 진해지고요. 여름에 베란다는 한여름에. 더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5도 정도면 생육이 정지되죠. 0도 이하가 되면 낙엽이 지면서 휴면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면 뭐 그 정도까지 되지 않으니까 잠잘 시간은 없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필 수 있다? 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 재배에서, 그러니까 노지에서는 5월에 꽃이 가장 아름답게 그렇죠. 피죠. 네. 그래서 장미는 5월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달에 소개해 주신 그렇죠. 이유도 있죠. 네. 센스쟁이. 네. 자기 유도형 식물이라서 일장 조절이나 뭐 저온 처리가 이렇게 필요 없어도 햇빛이나 시설 내 환기, 배수가 잘 되면 잘 자라요. 특히 이제 장미 같은 경우는 병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흰가루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지를 좀 해주시고 통풍 원활하게 해주면 토양이 습하거나 건조해지지 않게 관수에 신경 조금만 쓰면은 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 뭐 발병이 됐다 그러면은 이동 가능한 경우잖아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는. 그렇죠. 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위치를 옮겨주시고, 병증이 약하면 이제 피해가 있는 잎이나 줄기를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서 식물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면 약을 쳐야겠죠? 살균제 5일에서 한 7일 정도 간격으로 살포하면 됩니다. 또한 장미는 녹균병이 있어요.
흰가루병에 비해 온도가 낮고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니까 뭐 주야간 온도 차가 이렇게 심하면은 습기가 생기잖아요. 이슬이. 그래서 야간에 안개가 끼거나 이슬이 맺힐 정도의 높은 습도일 때 발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즉 말하면 뭐 통기성이 잘 안 되는 경우, 밀식해서 심었을 경우에 이제 그 피해가 더 커지니까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많이 발생을 하고 베란다는 그 외 계절에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관수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지 마시고 온도차가 많이 심하면 그 습기가 계속 유지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키우기에는 쉬우실 것 같은데 그냥 설명만 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흰가루병, 무슨 병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통풍인 것 같아요. 그쵸. 통풍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곰팡이와 같은 그런 병균들이 생기고 흰가루병도 마찬가지니까 그 베란다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이렇게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생각지 않게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벌레가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혹은 뭐 가시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장미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장미는 향도 그렇고 보기에도 되게 예쁜데 사실 살짝 걸리는 부분이 가시가 있잖아요. 키울 때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가시에 많이 뜯겼어요. 옷도 좋아하는 그 예쁜 옷을 입고 가드닝 하고 싶어서 하다가 네. 이렇게 뜯기면은 막 여기서 쌍시옷자가 막 나와요. 꽃이 피죠, 쌍시옷자가. 네.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가시가 있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를 조금 불편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리스 신화에도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어느 날 큐피트가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렇게 키스를 하려는 순간에 벌이 나온 거예요. 벌이 나와서 큐피트의 입술을 쏘아버렸죠. 이제 큐피트의 엄마가 화가 나셨겠죠. 큐피트의 어머니 비너스가 네. 많은 벌들의 침을 장미 가시, 아이고, 네. 그 장미 줄기에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미 네. 가시가 되었다는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미는 장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장미꽃이 어느 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만 저를 좀 이렇게 가시 찔리는 걸 좀 무서워하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억울합니다. 가시를 없애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미꽃아,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 예쁜 꽃을 준 거야. 감사하며 살아라. 그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닭이냐 달걀이냐. 정말 그 장미와 가시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움, 향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된 뭐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 장미가 있었다는 이야기 저는 오늘 되게 신기하게 좀 신선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장미를 사러 꽃집에 가야 할 것만 같지 않나요? 장미 사러 가야 되나요? 네, 꽃집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장미는 수요일에 사야 하는 건가요? 그 노래 가사처럼?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장미 이야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도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장미처럼 향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